혹시 글을 읽다가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지? 싶었던 적 없으세요? 분명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 무슨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글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글쓰기의 문제점,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죠. 어떠세요?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무슨 암호문 해독하는 기분이죠? 놀라지 마세요. 이 문장, 상 받은 문장입니다. 무슨 상이냐고요? 바로 최악의 글쓰기상이요. 이건 독자를 똑똑하게 만들어주기는커녕 나는 바본가 하고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질병 같은 글쓰기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독한 병을 고칠 해독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날 영웅은 바로 고전적 문체라고 불리는 글쓰기 철학입니다. 고전적 문체, 그 기본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또 우아합니다. 글 쓰는 사람은 독자가 아직 못 본 무언가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자의 손을 잡고 자, 저기를 보세요 하고 가르쳐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글이란 세상을 향한 창문이라는 겁니다. 작가랑 독자가 나란히 서서 그 창문을 통해 사심없이 진실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대화처럼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스타일의 차이가 확 들어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고전적 문체는 기본적으로 진실은 알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작가와 독자는 동등한 파트너고요. 그런데 이 자기과시적 문체는 어때요? 완전히 딴판이죠.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순진하게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글쓴이는 무슨 대단한 이론을 전수하는 사제처럼 굴고 독자는 그걸 배우는 수련생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동기부터가 다른 거예요. 한쪽은 명확한 전달, 다른 한쪽은 과시.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창문으로 세상을 보여주는 식이라면 진짜 복잡한 아이디어도 설명이 가능할까? 하고요. 가령 현대 물리학의 완전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 말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물리학자 브라이언 그린이 다중우주를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정말이지 고전적 문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완벽한 교본,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상하기도 힘든 다중우주 같은 개념을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들까요? 비결은 바로 세 가지 기가 막힌 비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의 비유. 우주가 점점 빨리 팽창하는 걸 설명하는데 하늘로 던진 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로켓처럼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라니 상상해 가시죠? 둘째는 안개의 비유예요. 이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를 보이지 않는 안개가 사방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설명해요. 단번에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진짜 결정타는 이겁니다. 신발가게 비유. 왜 하필 우리 우주는 생명체가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일까? 라는 질문에 재고가 넉넉한 신발가게에 가면 당연히 내 발에 맞는 신발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고 넉넉한 가게가 바로 다중우주라는 거죠. 와, 정말 천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전적 문체는 어려운 걸 그냥 쉽게 수준 낮춰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주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명료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써서 그 어떤 복잡한 것이라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영웅을 만났으니 이제 글쓰기를 망치는 악당들을 만나볼 차례겠죠? 이 녀석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쁜 글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최악의 악당, 바로 좀비 명사입니다. 이름부터 무시무시하죠? 이건 원래 하다, 움직이다처럼 살아있던 동사를 화, 성, 함 같은 걸 붙여서 생명 없는 명사로 박제시켜버린 거예요. 이 좀비 놈들은 문장 속에서 누가 뭘 하는지 주체도 없이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글을 생기 없게 만듭니다. 자, 예시를 보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 좀비 문장 보세요. 신경 발생의 방해는 사회적 회피를 감소시켰다. 뭔가 딱딱하고 어렵죠? 이걸 살려보면 오른쪽처럼 됩니다. 우리가 신경 발생을 막았더니 쥐들이 더 이상 다른 쥐를 피하지 않았다. 훨씬 쉽고 명확하잖아요? 누가 뭘 했는지, 그래서 결과가 어땠는지 한눈에 보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건 정치인들이 특히 좋아하죠.
대통령은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려는 시도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빙빙 돌려 말하는데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통령은 돕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이처럼 좀비 명사는 일부러 의미를 애매하게 만들어서 책임을 피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좀비 명사가 보스몹이라면 다른 자잘한 악당들도 있습니다. 첫째, 메타 담론. 자, 이제부터 뭘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미리 김 빼는 거요. 둘째, 전문가적 나르시시즘. 정작 중요한 주제보다 최근 학자들이 뭘 연구했네 같은 자기들 계기만 하는 거죠. 셋째, 강박적인 단서 달기. 인 것 같다. 어느 정도는 이런 말을 계속 붙여서 자신감 없어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따옴표 남용. 누워서 떡 먹기처럼 다 아는 표현에 굳이 따옴표를 쳐서 난 이런 뻔한 표현 안 써 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전부 글을 지루하고 현학적으로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자, 이제 고전적 문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사실 이 스타일은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쉬워 보이게 만드는 거라는 점입니다. 전설적인 가수 돌리 파튼이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싸구려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돈을 처발랐는지 모를걸? 기가 막힌 말이죠. 고전적 문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힘 안 들이고 쓴 것처럼 보이는 그 느낌을 만들기 위해 뒤에서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글쓰기는 한편의 멋진 공연과 같아요. 독자라는 관객에게는 아주 깔끔하고 매끄러운 경험만 보여주는 거죠. 그 뒤에 숨겨진 지저분한 고민과 수정의 과정은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서 셰프가 자, 준비해둔 걸 꺼내볼까요? 하면서 오븐에서 완벽한 요리를 딱 꺼내잖아요. 사실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준비가 있었겠어요. 그걸 다 감추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글, 즉 고전적 문체는 몇몇 사람만 타고나는 글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배우고 연습하고 숙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 누구나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글은 세상을 보여주는 한 장의 창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창문을 통해 독자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신지